여러분 안녕하세요, 싹피디입니다. 파워포인트, 포토샵, 키노트가 없어도 PPT,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 저작 도구인데요. 바로 셀프를 소개해드립니다. 인터넷에 xelf.io를 치시면 셀프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소셜 계정으로도 아주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무료 회원으로서 하루에 한 가지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10페이지짜리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면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충분한 양이에요. 한 달로 따지면 30개, 1년으로 따지면 365개의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이 무료 회원으로도 충분한데요. 먼저 무료 기능을 즐겨보시고 유료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때 요금제에 가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셀프로 과연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 진행한 셀프 공모전 작품들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최된 공모전 당선작들 한번 살펴볼게요. 당선작들을 살펴보면서 셀프로 이런 콘텐츠도 제작을 할 수 있구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콘텐츠고요. 환절기 면역력 지키는 방법, 면역력 높이는 음식 베스트 3를 소개하는 콘텐츠예요. 자, 재생 버튼을 누르니까요. 첫 번째 나온 거는 귤이네요.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한 형식으로 콘텐츠가 제작이 되어 있어요. 페이지가 넘어갈 때도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는 효과, 그런 액션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과 캐릭터 그리고 글로 아주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다른 콘텐츠도 살펴볼게요. 자, 코로나 블루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적 있으시죠? 나 요즘 너무 무기력해. 집중도 잘 못하겠고 하루 종일 잠만 자. 코로나 블루?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컨텐츠 안에 자가 검진 테스트도 들어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PPT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뭔가 프로그램처럼 사용자가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검사를 마치셨다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개수에 따라 포스트잇을 눌러주세요. 아니, 이게 또 인터랙티브 형식으로 내가 선택한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여기 보면은 게임도 있는데요. 한번 게임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이 검은색 바깥으로 나가면은 게임 오버가 되는 거고요. 이 검은색 안에서 이렇게 끝까지 이동을 하면은 통과를 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셀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콘텐츠를 만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콘텐츠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요,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만들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나의 채널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의 사이즈 역시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에는 1280, 720 HD 사이즈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하단의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캔버스가 나타나는데요. 이 셀프의 저작 도구는 아주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역시 멋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페이지들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페이지마다 만든 내용을 썸네일처럼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시려면 오른쪽에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페이지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도형, 어떤 텍스트, 어떤 이미지가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6개의 정렬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체의 앞과 뒤를 정할 수 있는 버튼 4개가 달려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은 가이드와 스냅 기능인데요. 가이드는 이렇게 격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측에서 이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숫자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이 칸의 크기를 늘렸다 줄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로 두고 사용을 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촘촘한 그리드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냅 기능은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도형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냅 기능을 끄고서는 착 달라붙지가 않아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이 도형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스냅 기능을 키면은 이 그리드의 모서리라든가 선에 맞춰서 딱딱딱딱 자석처럼 도형이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모양을 맞추거나 정렬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스냅 기능을 켜시고 좀 정밀한 위치를 조절하실 때는 이 스냅 기능을 끄시고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설정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을 하신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봤던 그 창을 여러분들이 다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이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완성된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주소를 생성한다든가 PDF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콘텐츠가 완성되고 사용하시면 되는 기능이에요. 맨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만들고 있는 완성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프로젝트를 완성한 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에 있는 메뉴들을 살펴볼게요. 왼쪽에 패널 버튼을 누르면요, 이 지금 페이지와 레이어 이 항목들을 숨기거나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캔버스 작업하고 있는 곳을 좀 넓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이 패널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 창의 크기를 넓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페이지와 레이어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 패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시 페이지와 레이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라든가 도형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퀴즈 비디오, 메모 등을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 있는 버튼인데요. 클릭을 하면 화면 중앙에 여러분들이 클릭한 콘텐츠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텍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요.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콘텐츠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텍스트 박스에 대한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셀프에서는 저작권 이슈가 없는 다양한 폰트를 제공합니다. 자, 저는 나눔 바른 고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글자 굵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볼드체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폰트 크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세밀하게 글자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치를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글자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자 간격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기능도 되고요. 글자를 기울이는 기능도 있습니다. 중간에 선을 넣는 기능도 있고요. 자,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배분 정렬, 텍스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은 다 있고요. 이 텍스트에 상자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요, 이렇게 테두리 실선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박스가 생깁니다. 테두리 색은 빨간색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렇게 조절하기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오른쪽에 스와치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색상을 견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선택을 해 놓을게요. 도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형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모가 생겼죠? 오른쪽을 보시면 다양한 도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화살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을 끌어서 꼬리를 길게 만들 수도 있고요. 상단을 잡고 늘리거나 줄여서 이렇게 화살표를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형 속성 아래 보면요, 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변형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의 머리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이런 사다리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다리꼴을 만들고 자, 변형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폭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늘리고 줄여서 얻는 효과가 아니라 이 사다리꼴의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이 아니라 옆에 있는 라인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라인을 선택을 하면은요, 끝이 동그라미인 선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이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선뿐만 아니라 점선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점선의 굵기를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px 수치를 달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만큼 점선 화살표가 굵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항목들을 각자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점선 화살표라는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이어에서 확인을 하시면요, 이 페이지 안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방금 제가 이름 붙인 점선 화살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안에 여러 개체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개체마다 이름을 붙여준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레이어 부분에서 확인하거나 수정하기가 한결 수월하겠죠. 이미지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요,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 벡터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셀렉트 이미지라는 네모 창이 이렇게 캔버스 위에 나타날 거예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거나 이미지 바꾸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업로드 버튼이 있죠. 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거는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을 미리 불러왔습니다. 자,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이미지 사용하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 네모로 되어 있던 곳에 제가 선택한 사진이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모서리 부분을 잡고 크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율이 안 맞고 이렇게 찌그러지게 커지죠? 그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잡고 늘리면요, 일정 비율로, 기존 비율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늘리고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벡터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벡터를 클릭을 하시면요, 셀렉트 벡터가 있죠? 이번엔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아이콘이라든가 심볼들을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카메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항목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사용하기를 클릭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배경이 투명한 아이콘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레포트에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정말 깔끔하고 전달력이 높은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비디오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셀렉트 비디오 한번 넣어볼까요?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 링크를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제 채널에 있는 콘텐츠 하나를 한번 입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를 한번 복사를 해주고요. 다시 셀프로 돌아와서 이 비디오 주소란에 링크를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이건 역시 크기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이 스마트 가이드와 스냅 기능을 활성화시켜 놨기 때문에 왼쪽 사진과 크기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클릭이 안 되죠. 그런데 프로젝트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콘텐츠 안에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든가 오디오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콘텐츠에 녹여낼 수가 있고요. 비디오 아래 보면 메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메모 버튼 클릭을 하면 네모난 메모장이 생겨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관한 내용,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메모는 나중에 콘텐츠를 플레이할 때 페이지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나중에 사진 교체할 것이라고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한번 재생을 시켜 볼게요. 여기 있던 메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재생할 때는 그 메모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메모할 것 있으면 이 메모 기능 활성화 시킨 다음에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1페이지는 완성이 됐고요.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좌측에 1페이지 아래 보면 페이지 추가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바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휴지통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를 삭제할 수가 있고요. 휴지통 옆에 복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복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페이지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제 버튼을 누르니까 바로 아래 페이지 1 카피라는 페이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이름 역시 속성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어요. 페이지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라고 하고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 1 카피가 페이지 2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삭제해 주도록 하고요.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능은 그룹 기능인데요. 이 그룹은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룹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셀프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수정한다면 정말 멋진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배경 부분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배경들이 있고요. 자, 배경을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사무실 느낌을 하나 내볼까?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캔버스에 꽉 찬 이미지, 배경이 생성이 되는데요.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배경이 아니라 이 타이포그래피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쁜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넣어볼게요. 좌측에 두고요. 한번 글자를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의 글자만 바꾸면은 마치 디자이너가 한 것처럼 콘텐츠를 꾸밀 수가 있어요. 지금 배경이 너무 밝아서 조금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형을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검은색으로 만들어주고 투명도를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어둡게 만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뒤로 버튼을 하나 누르면은 글자는 위로 오게 할 수가 있죠.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에서 배경을 하나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 배경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나 넣어 줄게요. 그런데 캔버스가 너무 커가지고 잘 볼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캔버스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콘텐츠 도입 후에 시청자들의 흥미를 한번 건드려주고 싶어서 퀴즈를 넣을 생각인데요. 퀴즈 버튼을 누를게요. 자, 퀴즈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OX 선택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입력하세요. 당신은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답 있음. 정답에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 삽입하기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퀴즈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저는 이 분홍색 바탕을 그대로 쓰고 싶기 때문에 복제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퀴즈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다시 그룹을 눌러서 이번에는 캐릭터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콘텐츠를 하나 뚝딱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각 페이지는 완성이 됐고요. 페이지와 페이지가 넘어갈 때 트랜지션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우측에 보면은 페이지 전환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여러 페이지 전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왼쪽으로 이동, 두 번째는 맨 위로 이동, 세 번째는 축소, 네 번째는 오른쪽으로 축소, 다섯 번째는 떨어뜨리기.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신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프로젝트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하고 보겠습니다. 아래 재생 버튼을 누르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트랜지션 걸어놨죠? 어떤 식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는지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보세요. 자, 당신이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자, 아래에서 위로 페이지가 올라오죠? 자, 퀴즈를 제가 냈습니다. 당신은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O 버튼을 누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 아직도 안 늦었나? 국내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다음 장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유튜브에 꼭 도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봤고요. 다음 장을 보면 나만의 매력적인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어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행동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비커머 유튜버라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콘텐츠를 다 감상을 하면은 감상하신 콘텐츠를 공유해보세요 하면 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주소를 바로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주소만 여러분들이 뭐 친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이 링크를 클릭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콘텐츠를 똑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셀프로 만든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제가 주소를 더보기 내용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셔서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완성한 콘텐츠를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실 수도 있고요, PDF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각각의 이미지로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맨 위에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아래 이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링크를 바로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QR코드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죠? 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뷰어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 접속만 된다면 이 주소를 가지고 바로 웹에서 구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따로 저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수정할 때마다 프로젝트가 저장되기 때문에 내용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분실하거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셀프 홈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위에 갤러리로 가보시면은 여러가지 템플릿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안에서는 각각 객체에 대해서 뭐 배경화면이라든가 타이포그래피라든가 이런 작은 객체에 대한 템플릿을 불러왔다면
이번에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템플릿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템플릿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드미컬한 템플릿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재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템플릿의 내용만 바꿔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템플릿을 내가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재사용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에 동그라미 화살표가 돌아가는 모양 있죠?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프로젝트 재사용, 프로젝트를 재사용하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이렇게 한번 저는 써보도록 할게요. 재사용 버튼을 누르면요. 방금 봤던 템플릿을 그대로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글자를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콘텐츠 이렇게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림 부분은 클릭이 안 돼 있는데 레이어로 가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잠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눈 모양을 껐다 켜보면요. 자, 지금 이 BG, 백그라운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잠금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미지 바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활용해서 재창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웹에서 프레젠테이션, 카드 뉴스를 제작할 수 있는 셀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느낀 셀프는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저작 도구였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시각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되어 있는 템플릿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아주 쉽게 세련된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코딩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액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설문 기능, 퀴즈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액티비티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콘텐츠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수정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주소 하나로 콘텐츠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커뮤니티의 콘텐츠를 공유하시기도 쉽고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태블릿에 이 주소를 띄워놓고 콘텐츠에 쉽게 접속하셔서 무슨 설명을 할 때도 엄청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셀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력적인 생각을 한번 콘텐츠로 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막강한 웹 저작 도구 셀프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